1985년 기동전사 제타 건담은 반다이에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프라모델이 잘 팔릴 거라 생각해서 기대하고 일을 벌이긴 했는데 이렇게 잘 팔릴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반다이는 당초 기획을 또 뒤집어 엎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작품이 바로 급하게 만든 작품 기동전사 건담 더블제타입니다. 왜 더블제타가 뒤에 올까요? 기동전사 건담이라는 브랜드를 굳히려는 전략이겠죠. 어쩌면 전작과 다른 제품이 될 조짐은 이때부터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리프스 전역에서 큰 피해를 입은 아가마는 수리와 보급을 위해 사이드1의 샹그리라에 기항합니다. 이때 주도아시타를 비롯한 샹그리라 칠드런이 나타나죠. 전쟁에서 이름을 떨친 제타 건담을 팔아서 한몫 챙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은 아가마와 접점을 갖고 이들 6명이 모두 뉴타입인 것이 밝혀지면서 브라이터와 아가마대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칸이 이끄는 네오지온과의 한판 대결이 펼쳐지죠. 더블제타는 저보고 평가하려면 변덕이 심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타 건담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담 권투가 튀어나오는 등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가볍습니다. 이 가벼움이 유독 튀게 드러나는 이유는 전작인 기동전사 제타 건담이 속이 체할 정도로 무거운 작품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후반에는 제타 건담 정도는 아니지만 갑자기 우주세기 특유의 무거운 전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점은 논쟁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이야 잘 못 느끼겠지만 더블 제타가 방영된 시점은 제타의 방영이 끝난 후 한 주 뒤였습니다. 사실상 바로 이어진 속편이에요. 그런데 제타 건담에서 처절하게 사나운 카미오를 본 사람들에게 갑자기 분위기가 밝은 개그물을 내놓다니요. 보통 장례식에 참석한 다음에 모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떠들썩한 모임은 자제하는 게 상주에 대한 예의라고 하죠. 근데 이건 대놓고 파티를 벌인 꼴입니다. 당연히 이런 반응이 프라모델 매상의 저하, 시청률의 저하로 나타나자 스폰서는 압박을 시작했고 이 작품은 갑자기 노선을 바꾸어 심각한 전개로 나갑니다. 천진난만하게 웃고 사고만 칠 줄 알았던 LP풀이 죽으면서 분위기는 급변. 이 작품의 개그 노선을 책임지던 마시모와 카라는 전쟁의 소모품으로 사나워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쥐도와 하만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왜 제작진은 이런 무리수를 둔 걸까요? 어쩌면 제작진들은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더블제타가 갑자기 개그물이 된 이유는 바로 제타 때문이거든요. 지금이야 제타가 전쟁을 허무주의 관점에서 잘 다룬 명작이란 소리를 듣지만 1985년 당시에는 시청률이 부진한 작품이었습니다. 심각한 작품의 시청률이 부진하니 당연히 분위기를 바꾼 건데 갑자기 예전이 좋았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요? 더블제타의 평가가 안 좋아서 간혹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담은 당시에 돈과 인력을 많이 쏟아부은 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투입되는 인력들도 당연히 베테랑들이죠. 이 베테랑들이 무턱대고 가볍게 만들었을 리가 만무하죠. 하지만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이 제품의 밝고 가벼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후반에 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다 떨어져 나갔고 제타 건담의 심각한 분위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초반에 다 떨어져 나갔으니 더블제타 건담은 비운의 작품이 될 수밖에 없었죠. 초거대 프로젝트가 이런 사고를 친 탓인지 이후 작품의 분위기를 바꾸는 건 업계에서 금기시되지만 개중에는 이런 걸 오마주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과연 건담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우주세계의 토대를 완성시킨 수작으로 평가되는 한편 제타 건담의 정통 직계 후속작임에도 불구하고 안 봐도 되는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역습의 샤아도 이런 평가에 한몫했죠. 제타 건담 제작 발표회 때 공개되었던 부제가 바로 역습의 샤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타 건담은 원래대로라면 샤아가 정치일선에 나서서 카미오를 데리고 하만과 함께 공동정부를 만든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더블제타가 제작 결정이 되면서 작품 후반의 스토리가 틀어져 버린 거죠. 덕분에 일부 건담 팬들은 제타 건담을 보고 바로 역습의 샤아로 넘어가라고도 합니다. 뭐 본인이 직접 보고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이를 붙이긴 또 하나의 요인은 더블제타의 기체들이 역습의 샤아에선 짐3 외엔 안 나오기 때문이죠. 더블제타에선 제타의 기체들이 다수 나오는데 그다지 세월이 많이 흐르지 않은 역습의 샤아에서 더블제타의 기체가 안 나오다니요. 더블제타가 정당한 후속작 취급을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터진 이유는 더블제타가 갑자기 제작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죠. 유튜브 영상 대본도 뚝딱 나오는 게 아닌데 한물의 작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쓰여지는 게 아니죠. 원래 더블제타의 플롯은 건담이 아니었습니다. 별개의 작품이었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제작이 결정되자 원래 건담으로 기획된 작품이 아니었던 작품을 건담으로 급작스럽게 고쳐 썼고 이 작품의 기본 분위기가 밝으니 더블제타의 분위기가 갑자기 밝아진 거라고 하네요. 이후 스폰서의 요구에 맞춰 원래 분위기로 돌아가지만 후반 작업도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토미노 감독이 뼈대를 잡은 더블 제타의 초안은 엑시즈를 지구에 떨어뜨리려는 하만과 샤아를 암으로 주도 그리고 제정신을 차린 카미오가 막아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카미오는 운명에 무너지는 캐릭터가 아니라 마지막엔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캐릭터였던 것이죠. 그런데 건프라가 너무 잘 팔리자 반다이와 선라이즈가 극장판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원래 시나리오에서 하만을 배신하는 것은 샤아였습니다. 하지만 극장판을 만들어야 하니 샤아가 빠지고 크레미 토토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이죠. 샤아와 크레미 둘이 닮지 않았나요? 어쩌면 멀쩡히 나왔을 작품이 자본 논리 때문에 가위질당한 사례가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제대로 자리 잡은 것은 무려 20년이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후쿠이 하루토 씨는 기동전사 건담 유니콘을 쓸 때 설정의 대부분을 더블 제타 건담에서 따왔습니다. 더블 제타의 기체들이 역습의 시야에선 안 나왔기에 충돌도 적었고 마음대로 요리하기도 쉬웠기 때문이죠. 없던 설정을 집어넣어서 말이 좀 나왔지만요. 이 작품은 결론적으로 반다이와 선라이즈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기동전사 제타 건담이 밥 먹다 체할 것 같은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간토 6.4%, 나고야 12.3%의 시청률을 보인 반면 1986년작인 더블 제타는 평균 시청률 6.02%에 그쳤거든요. 게다가 더 난감한 것은 프라모델의 판매였습니다. 일본의 프라모델 시장은 건프레 급성장으로 인해 1980년 100억엔대에서 1985년에는 연간 300억엔으로 무려 3배 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세가 정체한 시기가 바로 더블 제타 건담의 방영 이후였죠. 물론 이건 더블 제타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계속 성장한다는 것은 경영진의 꿈일 뿐이죠. 100m를 13초에 달리던 사람이 달리기 훈련을 계속한다고 해서 언젠가 영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란 언젠가 정착이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죠. 우치다 겐지 선라이즈 회장은 더블 제타의 캐치프레이즈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어린이는 모두 뉴타입, 어른들에게 보여주자. 건담 팬들이 들으시면 경악하는 이슈 중 하나가 기동전사 건담 시드가 어린이용으로 기획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그리 희한한 일이 아니에요. 90년대 이후 만들어진 건담 시리즈 중 상당수는 우주세계를 제외하면 죄다 어린이용이었죠. 심지어 기동전사 빅토리 건담도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더블 제타도 어린이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담 팬들의 세계관이 제타 건담으로 인해 정착되어 버렸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제타 건담의 시청률이 기대한 것보다 낮았기 때문일까요? 팬들은 생명을 화려하게 불태우며 산화하는 인간 궁상극을 기대한 것이지 개그물을 기대한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즉 우치다 회장의 노림수가 완전히 비껴나간 겁니다만 회사 일이라는 게 높으신 분의 잘못은 아랫사람이 지는 거 아닌가요? 결정적으로 작품의 방영이 종료된 후 1년 뒤 우주세계의 걸작으로 칭송받는 역습의 샤아가 공개되는 바람에 이 작품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더블 제타를 건너뛰고 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작품은 훗날 재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우선 비우주세계라 불리는 작품 중에서 망작이라 평가받는 작품이 다수 나왔다는 점, 우주세계 재림을 불러온 기동전사 건담 유니콘에서 더블 제타 설정을 다수 차용하는 바람에 다시 주목받게 된 겁니다. 2017년에 MG 버커가 나온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현재 더블 제타의 평가는 약간 애매하지만 이후 나오는 이상한 건담들에 비하면 충분히 합격점이고 반다이 입장에서도 조금만 힘을 주면 건프라를 다 팔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라 지속적으로 푸시를 받고 있습니다. 유니콘의 히트를 바탕으로 한 외전인 라스트 선이 연재되는 등 활발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더블 제타 팬들에겐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제 식으로 정리하자면 두들겨 맞은 이유를 알 것 같긴 한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억울한 건담이라 할 수 있겠네요. 여담이지만 이 작품 하마터면 건담의 흑역사가 될 뻔했습니다. 2005년에 기동전사 제타 건담 신역 극장판이랑 폭탄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작품의 결말은 한마디로 더블 제타의 스토리는 없었다가 됩니다. 에오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때문이죠. 아마 신역의 완성도가 애매하지 않았으면 더블 제타는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인해 신역 극장판은 반토막 작품이 되었고 더블 제타는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